안녕하십니까. 건축법규를 강의하게 된 조영호입니다. 자, 오늘은 출제 경향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규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시든 이론을 하시든 우리 디자인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자, 디자인 프로세스를 여러분들 실무를 하시는 분이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을 만들 때에는 자, 프로세스가 있죠. 자, 기획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기획이라는 거는 누가 합니까? 건축주라고 하죠. 건축주라고도 하고, 자, 건축주, 기업주, 일을 준다, 발주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뭐 영어로는 클라이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획을 해서 자, 우리가 그냥 막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요? 설계 사무실로 가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설계자라고 하죠. 설계자. 자, 설계자가 뭐를 하게 돼 있습니까? 처음에 조건 파악이라는 걸 하게 돼 있죠. 조건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을 하고, 자, 기본 계획이 완성된다면, 그 다음에 기본 설계를 하죠. 기본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실시 설계를 해서 도면이 완성되면은 시공회사로 넘어가죠. 여기를 시공자라고 하죠. 시공자. 자, 그 다음에 설계 도서대로 시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 확인하는 사람들을 감리자라고 하죠. 감리자. 감리자는 검토, 확인, 지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완성이 됐었을 때 자, 우리가 POE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POE. POE라고 하는 것은 포스트 오큐펀시 이밸루에이션. 건물을 사용해 본 후에 평가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3장에서 소유, 관리자가 유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검토를 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서 설계자한테 다시 피드백이 되게 되죠. 환류가 됩니다. 자, 그런 거 일을 하다 보면은 감리자하고 자, 이쪽에서 자, 설계자하고 감리자하고 설계자 편에 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를 관계 전문 기술자라고 하죠. 자, 관계 전문 기술자는 우리가 건축에서는 뭐 구조기술사가 있죠. 구조기술사도 있고 설비기술사도 있고, 자, 구조기술사가 행해야 될 일은 6층 이상 건축물, 경관이 20m 이상의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형 건축물, 준다중형 건축물, 법이 개정이 되면서 필로티 3층 이상의 건축물일 때 관계 전문 기술자한테 협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그냥 막 진행이 되지 않겠죠. 자, 첫 번째 할 일이 자연적인 조건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자연적인 조건을 살펴보는데 자연적인 조건은 사이트 어널리시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지 상황을 분석한다라든가 주위 환경을 분석하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할 일이 뭐냐면 건축 관련 법을 검토를 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건축 관련 법을 검토를 하는데 건축 법규 시험은 자, 우리가 건축법이 있고 자, 그다음에 주차장법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건축법에서 20개 중에서 대략적으로 65% 정도가 시험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개 정도가 시험에 나온다. 자, 주차장법에서 대략적으로 20% 정도가 시험에 나오니까 4개가 나오고 있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략적으로 15%, 13개 정도가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세부적인 세부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는 과연 몇 개가 시험 문제 나오느냐?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1장 부분에서는 자, 1장 부분에서는 자, 총칙이라고 하죠. 총칙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략적으로
두세 개 정도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두세 개가 시험 문제가 자, 두세 개가 출제가 돼서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13%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 장이 뭐냐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과 부분에서 4개에서 5개 정도, 뭐 많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3장에서는 3장은 건축물의 유지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한 3% 정도. 자, 4장은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기에서는 뭐 대략적으로 5% 정도가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5장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15% 정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뭐 2개, 3개, 한 15%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6장에서는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략적으로 중요하게 취급을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2개에서 3개가 출제가 된다는 거고요. 자, 7장은 건축 설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 설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1개에서 2개 정도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8장과 9장은 보칙, 벌칙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칙 및 벌칙에서는 대략적으로 1개에서 뭐 1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주차장법. 여기는 주차장법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한 4개 정도가 출제가 된다. 그래서 주차장법은 총칙이 있고 노상주차장, 노예주차장,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자, 1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대략적으로 3개 정도가 시험에 나온다. 15%.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건축법에서 65%,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서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15%. 그래서 개수로 따지게 되면은 건축법에서 13개 정도,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서 4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3개 정도가 출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부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총칙 부분에서는 세부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2개에서 3개가 나오는데요. 저기에서는 건축물이 뭐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이라고 하는 것은 50층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이나 또 어떻게 돼요? 200m 이상 건축. 이런 게 시험에 이제 가로책이 나오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지하층의 구정. 지하층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면에 2분의 1 이상이 묻히는 거죠. 2분의 1 H 가로 채우기. 자, 건축 및 대수선에 대한 거. 자, 건축이라 하면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이죠. 건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신축, 중축, 개축하고서 대수선을 슬쩍 넣어놔요. 그럼 대수선이 정답이 되겠죠. 자,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나 보나 기둥을 각각 3개 이상 해체하는 겁니다. 내력벽을 20제곱미터 이상 해체해서 수선하는 경우잖아요. 네? 틀렸죠? 30제곱미터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고요. 자, 내화구조. 자, 내화구조 같은 경우는 벽이나 바닥 같은 경우는 철골투 구조일 때 10cm죠. 이런 내용들을 물어본다. 적용의 완화. 그래서 적용을 안 하기는 적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중간이 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2개에서 3개 정도를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2장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4개에서 5개 정도가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 허가 및 신고에 대해서 허가라고 하는 것은 자,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허가권자라고 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시사,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중 허가 대상은, 신고 대상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 허가 대상은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죠. 자, 가설 건축물에 대한 내용. 가설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뭐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3층 이하일 것, 삼삼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배우게 될 거고요. 착공 및 사용 승인. 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건축주로 시작해서 건축주로 끝납니다. 이런 내용들. 자, 허용 공사감리. 공사감리 하시는 분들은 검토, 확인, 기도하는 거죠. 다음 중 공사감리 내용이 아닌 것은 시공상세도 작성. 작성은 감리자의 요청에 의해서 누가 합니까? 시공자가 하게 되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험지를 출제하고 있고요.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건물 관련은 2%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벽체 두께, 바닥판 두께 3%죠. 자, 건축물의 용도 분류. 다음 중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가 들어가요. 공간, 단독주택이죠. 이런 내용들을 물어봅니다. 용도 제한, 용도 변경. 자,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1위부터 9위까지 있어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허가 대상, 밑으로 내려가면 신고 대상. 다음 중 허가 대상은, 다음 중 신고 대상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건축물의 유지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개 정도가 시험 문제 나온다. 건축물의 유지 관리, 철거 신고. 자, 우리가 철거 신고를 했었을 때 자의로 할 때는 3일 전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자, 자연재해로 인해서 멸실이 됐었을 경우는 멸시로 30일 이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관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한두 개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옹벽의 기술 구준. 옹벽은 우리가 옹벽의 윗 가장자리로부터 1층일 때는 1.5m를 떠야 되죠. 2층일 때는 2m, 3층일 때는 3m 뛰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있고, 옹벽은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조경 관련도 시험 문제 하나 나오죠. 공개공지 설치, 도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한두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2개에서 3개 정도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자, 구조 내력의 확인.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가 층수로 따지면 2층 이상, 최고 높이가 13m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 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스판 10m 이상. 다음 중 구조 내력의 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높이가 13m인데 12m로 바꿔놓거나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하나를 출제를 하고 있고요. 지하층에 관련된 거죠. 지하층에 관련된 거는 50, 1000, 300, 0.75, 1.5 해서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면 1000제곱미터가 환기설비 대상이지 않습니까? 500으로 바꿔놔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요. 피난계단, 방화구획, 주요구조배 제한과 관련된 내용도 시험 문제를 하나 정도 출제하고 있다. 자,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 제한에서 2개 내지 3개 정도를 시험 문제 냅니다. 면적 및 높이 산정 기준. 그래서 우리가 건축 면적을 구한다라든가, 바닥 면적을 구한다라든가, 연면적을 구한다라든가 이런 걸 시험 문제를 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나오지만은 또 6장에서 다음 중 건폐율의 정의로 올바른 것은 하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이죠. 자, 대지의 분할. 자, 이거 대지의 분할도 주거 지역과 기타 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이 나와야 되죠. 상공 150제곱미터 이상, 녹지 지역 200제곱미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맞벽 및 연결 통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권 제한. 그래서 일조권 제한은 일반 주거 지역과 전용 주거 지역에 대해서 9m 이하일 때는 1.5m 뛰게 돼 있죠. 9m를 초과하는 경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h를 뛰게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2-3개 정도를 시험 문제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축설비입니다. 건축설비에서는 한두 개 정도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승강설비, 비상용 승강기와 일반용 승강기에 대한 시험 문제를 1개 정도 내죠.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공연장 하게 되면은 2대죠. 전이수급, 전시시설, 유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은 1대입니다. 기타에서 1대죠. 그래서 만약에 뭐 6층 이상 거실 바닥 면적이 합계 2만 제곱미터인 업무시설의 엘리베이터 대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공식이죠. 1대 플러스 2000분의 A, 2만 마이너스 3000, 9.5대 나오죠. 10대를 설치하면 되죠. 8인승에서 15인승까지는 16인승 설치하라고 하면은 10대가 나오니까 나누기 1을 하게 되면 5대를 설치하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배원설비, 필해설비, 지능형 건축물. 자,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과 관련된 거에서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특별건축구역은 다음 중 특별건축구역의 목적이 아닌 것은 해요. 건축가가 도시를 건설한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럼 항상 정답은 도심이 정답이죠. 도심, 과밀, 해소. 나중에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압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다음 중 통합 설치 대상이 아닌 것은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뻐요. 공부미. 예? 공원, 부설 주차장에 미술 장식을 설치하자. 대지 안의 조경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9장. 보칙 및 벌칙 관련해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오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 건축법 준용 공장 건축물, 건축 분쟁 조정. 그래서 우리가 건축 분쟁 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시험 문제를 하나를 출제한다라는 겁니다. 자, 주차장법. 주차장법에서는 뭐 대략적으로 20% 정도가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많이 나올 때는 30%까지 나온 적은 있긴 있죠. 자, 주차구역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주차구역은 우리가 크기 순서대로 좀 알아놓는 게 좋아요. 장애인은 3.3 곱하기 5예요. 직각주차는 2.5에 5m죠. 자, 평행주차 2m 곱하기 6m. 주거지역으로서 보차도 분리가 안 됐을 때는 2m, 5m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일반 주차장은 백색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자, 하지만 경영주차장 1000cc 미만일 때 청색 실선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평행주차인 경우는 1.7m 곱하기 4.5m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주차 전용 건축물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칙은 95% 이상인데 70%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죠. 자, 노회 및 기계식 주차장 설비 기준, 부설 주차장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유락시설의 1000제곱미터다. 그래서 주차 대수는, 자, 유락시설은 시설 면적이 1000일 때는 10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10대를 설치하면 됩니다. 판매시설 1500제곱미터예요. 주차 대수는 150으로 나눠지니까 10대가 되겠죠. 홀. 만약에 골프장 갔어요. 골프는 18홀입니다. 몇 대를 설치하셔야 될까요? 1홀당 10대니까 180대를 설치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라는 거죠. 자, 기계식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지가 협소할 때 설치하지 않습니까? 방향 전환 장치를 설치할 때도 있고 전면 공지를 설치할 때가 있어요. 중형과 대형으로 나눠서 중형은 1850kg이죠. 무게가. 대형은 2200kg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자, 전면 공지는 중형일 때는 8.1 곱하기 9.5m를 하게 돼 있죠. 대형일 때는 10m 곱하기 11m. 방향 전환 장치는 중형은 4m 원형에 1m 여유를 갖게 되게 돼 있죠. 대형은 4.5에 1m 여유를 갖는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3개 내지 1개 정도가 나온다. 용도 지역이 있고요. 자, 여기서는 뭐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지구, 뭐 구역 구분, 도시 군 계획 시설, 도시 계획, 자, 광역도시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건폐율 용적률. 그래서 자, 제가 봤을 때는 도시 군 기본 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은 그건 답이 딱 있어요. 예? 자, 우리가 3가지 경우를 기억하면 되죠. 공동구 설치 안 합니다. 주택권 촉진법 안 합니다. 주차장의 설치, 정비,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자동차 주차장법을 살짝 넣어놔요.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 중 공동구의 설치 목적이 아닌 것은, 그리고 또 지역지구를 낼 수도 있죠. 시가와 조정구역의 조정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20개 정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법에서 65%, 13개 정도,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서 20%, 자,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15% 정도를 출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법규 학습 방법은, 자, 건축법규 과목의 특징을 파악하라. 자, 건축법규 과목은 암기 과목이죠. 암기 과목인데 단순 암기형도 있고 이해할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도 있죠. 특별한 학문적 기초보다는 법조문의 내용을 가급적 많이 암기할 수 있다면 좋은 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하려면 안 되고요. 법은 글자 그대로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법제 1조를 외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물론
건축법 1조가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함으로 인하여 안전, 기능,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외워야 됩니까? 이렇게 연상을 하셔야 돼요. 대구부는 말을 잘하면 썰레발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설. 누가? 안기환이가 말 잘하면 이뻐요. 다 이쁘면은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암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함으로 인하여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중 건축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요. 대지, 안전, 환경. 4번에 건축주 재산권 보호를 살짝 넣어놔요. 그러면 틀린 말이죠. 이런 식으로 연상한단 말이에요. 네? 공주는 300원, 집은 1000원, 5개 피난계단, 공연장, 유흥주점은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5개 피난계단 설치하죠. 집은 1000원, 집회장은 1000,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수험생들은 20문항 중 14문항 이상의 득점을 목표로 학습해야 된다. 그래서 제 수업을 잘 들으면은 문제를 100% 다 풀어줄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수업을 빠지지 않고 듣는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8, 90점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제를 다 풀어주니까요. 자, 수험생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학습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루에 일정량의 내용을 꾸준히 반복 학습한다.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하다 외우는 거죠. 주요구조부 하면 지주, 내기, 바보. 지주하고 내기에서 지면 바보다. 지붕틀, 주계단, 내력벽, 기둥, 바닥복. 기초가 정답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건축법규 출제 경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건축법규는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법 중 건축법,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출제 비중은 건축법이 70% 내외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각각 15% 내외로 출제되고 있다. 건축법 중에서는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4장 대지와 도로, 제5장 구조 내력 등, 제6장 지역지관의 건축물, 제7장 건축설비 영역에서 거의 모든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특히 제5장의 내용 중 피난규정, 방화규정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암기할 내용도 많아서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0장 주차장법은 내용이 비교적 적고 출제 문제의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제1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은 내용이 많고 어려운 용어 등이 많지만 출제되는 영역이 거의 정해져 있어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봄으로써 대응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저는 뭐 문제를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100% 다 풀어주니까 여러분이 제 수업을 잘 들으시고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좀 힘드시겠지만은 학습을 하시면 분명히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건축법규 학습 전략이 되겠습니다. 옛말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라는 말이 있다. 이는 건축기사 학습 전략을 세우는데 적절한 비유를 할 수 있다. 건축법규 학습 전략 역시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그동안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해야 되겠죠. 자, 출제 경향을 통해서 실제 비중이 높은 부분의 주요 키워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된다. 그래서 반복의 반복을 거듭한다. 한 20, 30번 본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나가셔야 돼요. 주요 내용을 체크해놓고 숫자나 용도 등 자세한 내용 암기는 시험 약 2주 전부터 1주 분량을 반복해서 시험날까지 암기량을 극대화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규는 평상시에 체크를 해놓고 시험 보기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집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돼요. 시험 보기 2주 이전에 그 전에 외웠다 그래가지고 손을 놔버리면 시험 보러 가면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규는 시험 보기 전이 가장 중요하다. 머리가 맑은 상태에서 2주 남겨놓고 집중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건축 설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축법규 오타가 나왔습니다. 건축법규 합숙 전략입니다. 건축법규는 특히 기준이 되는 면적, 층수 등 숫자 부분과 복잡한 건물 용도 등이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를 잘 분류해서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돼. 그래서 연상을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지하층 하면은 50, 1000, 300, 0.75 곱하기 1.5, 3m에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편해요. 50, 환기통 설치, 직통계단 2개 설치, 자, 특별 피난계단 설치, 자,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환기 설비 설치하셔야 됩니다. 급수전 한계소, 피난은 유효폭이, 피난 통로는 0.75에 1.5 높이, 3m 이상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서 나오면 시간이 없을 때에는 문제를 풀을 때 숫자를 찾으면 바로 정답이에요. 500 찍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건축 법규 과목에서 계산 문제는 많이 출제되지 않지만 법의 기준을 간단히 공식한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자, 6층 이상 거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2만 제곱미터에 사무실에 아니면 업무시설에 엘리베이터 대수하라 그랬어요. 공식이에요. 한 대 플러스 2000분의 A 2만 마이너스 3000 하게 되면은 9.5대 나옵니다. 아, 이거는 10대지 않습니까? 8인승에서 15인승 10대예요. 만약에 16인승이다. 이로 나누면은 5대를 설치하면 되죠. 자, 암기 과목은 결코 쉬운 과목이 아닐 수 있다. 특히 건축법규는 딱딱한 법조문을 단순하게 암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학습 시 법의 최종 시스템을 이해하고 학습 키워드 위주로 정리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출제 경향 학습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